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시작하게 됐는데요. 2025학년도 제1학기 음악연구소 대의에서 제공하는 바이엘 교수법,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제1강 수업 오리엔테이션 이번 시간,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개요,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수업 계획서의 내용, 그리고 수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 학습 내용, 수업 오리엔테이션, 네, 강의 내용의 대략적 소개와 참여 방법 안내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과제 및 시험 개요 내용은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 살펴볼게요. 바이의 교수법, 전공 필수. 면 좋겠죠. 네, 악기 수업을 하시거나 어, 기초, 를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강의이기 때문에, 교과 목표 또한 국내에서 음악 및 피아노 실기 교육을 위한 기초 교재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바이엘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유용한 교수법을 제시하여 각 지도교사의 수업 효율을 높임으로써 선생님들께서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즐겁게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 문헌은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조앤 라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음, 의 저서인 영 피아니스트 교수법이라는 책, 저는 굉장히 오래된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수경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신 굉장히, 다이제스트한 너무나 좋은 교재고요. 꼭 피아노 교수법을, 한번 리뷰하고 싶으신 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악기 교육을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한번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 교재인데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악기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꽉 차게 알차게 담고 있으면서도 번역된 언어 자체가 굉장히 음, 아름다운 이해하기 쉽고, 그러나 현장에서 너무나 유용한, 그리고 실제 뭐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동료 선생님들과 피드백을 나누신다거나, 때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 교재에 어떤 준비 자료를 활용을 하실 때라도 정말 그 워딩을 참고해서 사용하실 만한, 좋은 그 워딩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서 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출간 바이의 교재들 너무나 많죠. 대형 출판사들은 물론이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에서도, 음악 교재 관련해서는 바이의 교재는 한 권씩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출판사 내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두 권짜리 내지는 보통 요즘엔 네 권짜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바이 1, 2, 3, 4 이렇게 해서. 그런 책들이 브랜드화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교재를 오가면서, 예시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물론 이 강의 업로드, 영상은, 어, 수익과는 관련이 없이, 네, 공익적인 목적으로 업로드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혹시 모를 그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서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발췌해서 직접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저도 국내에서 출간되는 바이엘 교재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매주 금요일 업로드 내지는 제작, 녹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네, 대학 강의 스케줄과 비슷하게, 네, 가능한 한 똑같이 이렇게 업로드를 놓치지 않고 가야겠죠. 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일단 수업 오리엔테이션 바이엘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바이엘 교재 구성, 음악의 각 요소와 위계라는 타이틀로 바이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음악의 요소들과 어떤 학습을 위한 우선적인 개념,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이어서 따라오는 그런 요소들과 그 개념들 간의 어떠한 위계 내지는 관련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주차에서는 각 권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행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우리가 네 권짜리로 구성된 교재로 많이 수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권의 내용을 각각 요약을 해보도록 하고 물론 이제 각 교재 브랜드에 따른 각 교재의 세부적인 내용들 구성상 내지는 순서상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그 요소들과 개념들의 내용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이엘 1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악기 소개 파트가 있죠. 음, 그리고 연주 자세를 배우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건반의 구조를 알려주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손가락 번호를 학습하는 파트가 있죠. 음, 바이엘 1권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러나 바로 첫 페이지를 펼쳐서 먼저 검은 건반 연주부터 시작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가능한 한 바이엘 1권에서 다루는 이러한 내용들, 악기, 연주 자세, 건반의 구조, 손가락 번호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실 때 어떠한 조금 더 유용한 방법론과 구체적인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련을 해볼 예정이고, 이러한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악기에 대한, 그리고 악기에 처음 접촉하는 그 순간에 대한, 선생님들의, 주의 집중, 조금 더, 시간을 들이시는 포커싱,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후에 실제로 악보를 읽어 나가는 그 교육에 들어갈 때, 훨씬 더, 아이들의 반응이라던가, 동기부여라던가, 그다음에 연습의 효율성이라던가, 레슨의 어떤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저희는 영상 업로드는 쉬게 되겠고요. 음, 대신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차차 계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그 다음 주차에는 바이 1권의 내용을 계속 이어가서 음표와 리듬, 여기서부터 진짜죠? 그리고 높이, 네. 박자 세로줄 마디, 음의 진행, 줄 칸 개념,
음, 보통 이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줄칸 개념이 이 앞에 오죠. 음표와 리듬을 배우기 전에 줄칸 개념이 앞에 오지만 현행 바이엘 지금 현재 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바이엘 교재의 경우 음, 보표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음표와 리듬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리뷰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표와 가운도, 가운데도, 중앙도,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용어도, 아이들에게 이제, 뭐, 2차 시에, 14주차에 더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같은 개념인데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올림표, 뭐, 샵, 이런 경우. 단순히 영어의 그 번역체, 그러니까 영어 표기, 한국어 표기, 이런 차이뿐만 아니라 가운도, 중앙도처럼, 한자어를 쓰느냐, 순우리말을 쓰느냐, 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같은 개념, 같은 심볼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아이들에게, 얘는 가운도라고 하기도 하고, 가온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 한자어로는 중앙이라고 하고, 그래서 중앙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뜻은 우리 친구가 가장 쉽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은 가운데일 거야. 그래서 가운데도라고도 해.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어떤 필드에 있는 언어들이지만 하나의 개념에 속한 단어들일 경우에 같이 제시를 해주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나중에 선생님들의 레슨 효율을 높이고 아이들이 바이엘에서 체르니로 갈 때, 그리고 이론 교재를 다양하게 사용할 때도 어떤 조금 더 융통성 을 발휘하고 유연하게 개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운도라고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운도라는 단어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개념어들, 다양한 교재에서 등장하는 한 가지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언어, 여러 가지 표현을 같이 전달을 해주시는 편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의외로, 헷갈림이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다 보면 해소가 됨과 동시에 아이들이 어떠한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을 배웠을 때, 훨씬 더 융통성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도움을 음,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쉼표. 쉼표는, 소리가 없는 구간을 연주하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 연주한다는 거는, 음, 소리가 있는 구간에서 어떤 소리가 어떻게 울리는지,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얼마나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울리는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울리는지 뿐만 아니라 어, 음악이 없는 순간, 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또는 짧은 시간 동안 소리가 없는지, 멈췄는지,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도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쉼표가 어, 네, 그런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나중에 좋은 작품을, 정말 의미 있는 연습곡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연습곡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작품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연주를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의, 기초적인 개념 안에, 쉼표는 단순히 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없는 그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날 다시 얘기하겠지만 잠깐 말씀드렸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 마찬가지로 어, 혹시나 이때까지 이 영상들을 쭉 따라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때까지의 피드백을 코멘트를 모아서 조금 스페셜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아마도 제가 사실 댓글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댓글 내용과 퀄리티에 따라서 댓글을 계속 열어놔도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댓글 소통이 부족하거나 뭔가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영상을 따라와 주시는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적어봤는데요. 교과 개요 읽어볼게요. 바이엘 교재는 국내 음악 교육 및 피아노 연주 실기 교육을 위한 기초 교습 자료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교재들 중 하나라는 점은 선생님들께서 다 인정하시죠? 그 내용과 구성은 실제 사용자인 현장 교사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점차 변화되어 온 것도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더 쉬워지고 있죠? 근데 그 쉬워진다는 게, 쉽게 저희가 표현하기에 쉬워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더 세분화되고 있고, 음, 그리고 음, 반복적인 어떤 연습의 루틴들은 조금씩 생략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그것은 아마도 현장 교사 선생님들의 요구와 필요, 어, 그것은 아마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만나게 되시는 학생들의 또 세대 변화에 따른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저희가 혹시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좀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변화되어 왔으나 교습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교수자의 과거 학습 경험, 중요하죠. 선생님들 각자가 예전에 어떻게 배우셨는지. 근데 이제 나중에 연결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피아노를 전공하신 선생님들 중에는 사실 바이엘 교재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음,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과 교수 역량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음악 및 악기 연주를 전공한 음악 교사들은 대학에서의 심화 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음악 작품들을 연주하기 위하여, 네. 알고 계시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기술을 더욱 갈고 닦는 데에 집중해 오셨죠. 이에 비해 일반 비음악 전공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분들께서 음악을 이해하고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데,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론, 이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도는 도잖아요. 레는 레고, 도 다음에 레가 도 위에. 이거 중요합니다. 도 다음 레긴 한데, 도 위에 레가 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연구할 거리가 없었어요. 연구의 논외가 되는 경우가 많죠. 현재까지도. 음악 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뭐 예를 들어 대학원에 가신다던가 아니면 교직 이수를 하신다던가 할 때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어떤 교재를 분석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현장 실습을 하셔서 뭐 보고서를 쓰신다든지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의 주장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음악 교육 서비스 종사자로 일하는 많은 음악 전공자들의 교수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어,
베토벤, 쇼팽 리스트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 바흐부터 해서 슈만 빼놓을 수 없죠. 음, 드뷔시, 요즘에 또 라벨, 저기 슈베르트도 있고, 스칼라티 있고, 멘델스존 있고, 포레 있고, 너무나 이런 작품들을 기본적으로, 하시다 보니, 어, 그래서 좀 우리가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의 주장이고요. 이에 본 교과에서는 바이엘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현장 교습에서 적용 및 활용 가능한 교수법의 예시입니다. 이대로 하세요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다가 이렇게 다듬어진 게 요즘의 상황이에요.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했더니 잘 먹히는 것 같았어요. 라는 내용들. 선생님들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 보고, 음악을 취미나 교양 함양의 차원에서 접하는 일반 교육 대상자를 위한 바이엘 과정의 교수법의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라는 것이 이제, 바이엘 교수법 교과의 개요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 목표가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포맷은 사실 제가, 어, 좋은 기회에, 음, 어, 학교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형식을 갖춘 수업 계획서를 쓸 때 보니까, 교과 목표도 그냥 하나의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적으로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일단 개념 이해. 바이엘 교재에서 학습의 주제가 되는 음악의 기본 요소, 피아노의 구조, 연주를 위한 기초 지식 등과 관련한 제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선생님들의 티칭의 방법 속에 어떠한 그 개념들의 위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분류와 해석, 음악 학습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음악 요소들의 종류와 그에 따른 학습 위계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많은 음악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왜 하필 바이엘 1권에서는 먼저 4분음표가 나왔는지,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그런 순서로 제공이 됐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요런 음악 개념, 음악 요소들의 종류와 위계를 분류하신 다음에 나는 4분음표를 이야기하기 전에 5분음표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거기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고 싶어. 내지는 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 방법론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기본으로 가르치지만, 그러나 교재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아이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전 설명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뒤쪽에 나오지만 선생님들이 잠깐 앞으로 끌어다가 먼저 설명을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해서 서랍장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개념화를 들어가시는 그런 방법들, 효과적일 수 있는 점들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각 연습곡의 음악적 내용을 분석하는 체계를 갖춘다. 연습곡들마다 과제가 있죠. 미션이 있어요. 우리 저자분들께서, 어, 예를 들면 뭐 13번 곡 다음에 14번 곡에서, 13번 곡에서 먼저 이음줄에 대한, 슬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번 과제곡에서 타이, 붙임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요런 순서를 잡으신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같은 이음줄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양손에 순차적인 어떤 멜로디를 연주하는, 유니진으로 연주하는 그런 패세지에서 표시된 레가토, 그 이후에 조금 더 세분화된 어, 이음줄의 사용, 뭐 두음 슬러의 사용,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체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보시면, 티칭을 하실 때도, 방법적으로 내지는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아이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더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선생님들의 티칭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제안 드려보려고 하고, 음, 그래서 각 곡마다 이 곡에서는 어떤 미션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예시들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교습자의 요거는 사실은 잠깐 더 덧붙이자면 이거는 사실은 바이엘에서 그런 훈련이 되시면 체르니 교재로 이어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작품을 고르실 때 뭐 아이들 콩쿠르라든지 연주회 같은 그런 레퍼토리들 고르실 때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그런 걸 고르실 때도 명확한 기준으로 학부모님이나 아이에게 설명하실 수 있고 선생님 스스로도 이거 말고 저거 할 걸 그랬나? 이런 후회보다는 나는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 학생에게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곡을 고른 거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티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습자의 학습 및 연습 효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교수법을 연구한다. 학생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힘들이지 않고 조금 더 즐겁게 편안하게 음, 잘 연주가 완성되게끔 할 수 있는지를 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여러 번 치면 돼. 그냥 오래 치면 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들, 그것의 또 전달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평과 발견, 제안된 교수법 중 공감한 내용을 혹시 공감이 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교습자의 반응, 을 관찰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선생님들의 가장 큰, 어, 어떻게 보면 정말 100% 중에 저는 한 97% 되는 것 같아요. 관찰. 관찰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교습자의 반응을 관찰하시고 학습 및 연습 효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이 바이엘 교수법의 내용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습자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었거나 한 명의 교습자에게 특별히 도움이 된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뭐 같은 비슷한 연령대 내지는 비슷한 레벨의 곡을 연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단체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음, 내지는 네, 아까 뭐 개별적인 거 말씀드렸고, 그랬거나 반대로 어머 이 아이에게는 도움이 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자신감 있게 다음 아이에게 또 비슷한 방법으로 적용을 해봤더니 별달리 효과가 그만큼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효과가 별달리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것인지, 계속 반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소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변용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가셔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참고문헌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영피아니스트 교수법이라는 책, 95년에 음악진주사에서 출판된 책인데, 아마 이 판본은 절판일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저희 강의가 좀 잘 돼서 춘추사에서 이 책을 조금 다시 인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피아노 라이브러리는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기초 교재, 기초부터 뭐 중급자, 과정까지 잘 이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재인 것 같아요. 교재 중에서. 바이엘이나 뭐 다른 어떤 메소드, 어, 와도 굉장히 잘 융화가 될 수 있고, 근데 물론 큰 차이점이 있죠. 이제 가운도에서부터 손의 자리가 시작되는데, 바이엘은 기본적으로 양손 도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큰 차이점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리듬 읽기라든지, 음, 그 리듬 읽기 부분,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교재의 구성이라든지, 정말 사파 하나하나의 어떤 그 느낌까지도, 정말 교육적이라고 제가, 어,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교재인데요. 그 교재의 내용들 늘 참고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특정한 부분을 실제로 발췌를 하거나 참고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워낙에 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리뷰를 하고 참고하고 실제로 이 교재를 통해서 교습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제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에 묻어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적어드린 참고 문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이런 교재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와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과는 딱히 관계는 없지만 출석, 네,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간에 네, 타락하셔도,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보셔도, 네, 너무 어쨌든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 될 거고요.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 구체적인 방법론을 직접 적용을 해보시고, 반응과 효율을 관찰 해보시고요. 이 내용을 본인만 간직하시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의 동료 친구들,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제 같은 전공 했던 친구들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악기 교습 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뭐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과외 교수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개념의 학습과 그것의 그 훈습,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훈습 이런 것을 주로 업을 삼으시는 분들과의 잦은 대화가 선생님들의 티칭을 또한 굉장히 퀄리티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알고는 계시겠지만,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을, 정리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이걸 했던 사람들이랑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좀 훈련이 덜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부분을 잘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성인분들, 노인분들의 이르는 교습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애를 쓰시는지 전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달하는, 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항상 교육적인 내용의 대화, 동료분들과의 대화, 매우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보시는 거에서 끝나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서 관찰해 보시고 그 관찰된 내용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시면서 동료들과의 언어적인 피드백과 설명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 정리된 내용일 텐데, 한번 쭉 읽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바이엘 교재는 너무 쉬운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죠. 음악 전공자 선생님들에게는 건너뛴 과정인 경우가 많을 거고요. 심지어 체르니도 건너뛰셨죠, 많이. 그렇기에 학위 과정을 마친 후에 음악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전공자들에게 바이엘로 대표되는 기초 과정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 쉬울 것 같았는데 순간순간 짜증나요. 어. 왜 이 친구는, 왜 이걸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했는데, 음, 그래서 거북하고 어려워.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뭔가 잘못 전달이 됐나? 나의 실력이 부족했던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 내지는 이 아이는 음악을 할 수 없는 아이인 것 같아. 라는 성급한 결론. 음. 이 아이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조금은 무서운 결론, 으로 거북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없으셨길 바라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수 있는데, 그것이 선생님들의 탓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공개적인 피드백, 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너무 바이엘 다 가르칠 수 있잖아. 음악 전공 안 해도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취급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체린이 30번쯤 치다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걔 이름 헷갈려 하고, 위치가 어딘지, 갑자기 가운데도가 어딘지 모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일들,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수의 유명 뭐 같은 말인데 두 번 썼네요. 유명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특수한 기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죠. 작품에 담긴 음악가의 심오한 정신에 대해 논하는 것을 가장 우아하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 우린 여겨왔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 음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개념, 형식, 연주에 필요한 기초적인 손가락 움직임. 건반은 손가락으로 내려, 손가락의 무게로 건반을 땅 밑으로 내려 넣는 건데, 어, 그렇게 안 되는 상황들 많죠. 그리고 쉽고 빠른 독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보편적인 생활 언어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편적인 생활 언어로, 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강한 터치, 무거운, 어, 진득하게, 뭐,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 표현하시잖아요. 엄청난 형용사 리스트가 있죠. 어, 근데 특히나 기초 과정을 처음 배우는 특히나 초심자들,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들이 본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구사하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을 때 훨씬 잘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일들은 굳이 연구할 필요조차 없는 일로 우리가 치부를 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지적으로, 음악이라는 것은 특히나 클래식 음악은 너무나 지적인 음악이죠. 어, 네.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지적으로 감상하는 것과 그 음악을 해당 악기를 통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연주하는 일이 아주 특수하고 전공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로 전공을 하려면 값비싼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일이 될수록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악영향이 돌아오냐면 음악 저변이 축소될 수 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보다 우아하고 가치 있는 음악 활동의 기회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나 종사자인 우리들 자신에게 음,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악기 교습을 받았다면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일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기대가 되죠. 음,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했더라도, 두 번, 세 번을 했더라도, 어, 그 정도 배웠으면, 그리고 거의 모든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뭐, 성인, 노인, 학생분들 본인이 기대하는 바는, 그래도 몇 년 동안 배우면 내가 치고 싶은 곡의 악보를 스스로 읽어서, 연주를 하는 정도는 되겠지라는 것을, 어,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비극적인 사실, 실제로는 어린 시절에 몇 년이나 악기 교습을 받았는데도 성인이 되면 음표의 기본적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많죠.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배울 때부터 제대로 된 서랍장 안에 제대로 된 위계를 갖추고 들어가 있지 않고 모두 뭉뚱그려서 어떤 보자기 안에 섞여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수업이 각 교수자의 교수 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비극적인 우려되는 현실의 개선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습 정리, 수업 계획서 한번 살펴봤고요. 목표 및 기대 효과, 결국에는 우리 선생님들 자신을 위한 네,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내용 보시고 이 피드백 소통은 저에게 댓글 이거 계정 만들어야 되는데 네, 추후에 만들어서 네, 혹시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생기면 추후에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만나는 분들과의 소통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후기와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저와도 공유해 주시고 주변의 선생님들과도 나눠주시고 이래서 선생님들의 교육 현장 자체가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알프레드 교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아마 프로젝트성 기획을 네, 제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처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만났을 때는 어떤 그 세미나를 참여한다든지 해서 수료증을 받는 방식으로 저희가 약간의 그래도 어떤 공인된 그 커리큘럼을 받은 분들 어, 받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그 학습 그 티칭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몇 년, 꽤 오래 전부터 자격증처럼 어떤 그 굉장히 짜여진 협회에서의 커리큘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인된 교사로서 또 활동을 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그쪽으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된 자격증은 없고 세미나에 참여한 수료증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세미나 수료증이 있지만 교재는 워낙에 네 제가 이제 처음 피아노 교습소라는 곳에서 선배 선생님 좋은 선배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교재가 있다는 거를 물론 이제 대학에서 피아노 교수법 수업을 하면서 처음 교재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교재를 실제로 적용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교재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더 체득을 하게 된 거는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부터 생긴 일이라 그때 선배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음,
어,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바이엘 교재는 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바로 적용 가능한 레벨링이 워낙에 잘 되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네, 여러 출판사의 교재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키포인트 좀 정리해 보면 다른 말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바이엘은 국내 기초 음악 및 악기 교육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교재이다. 현장 교사들의 필요와 학생 수준에 따라 내용과 구성이 변화된다. 발음 방식으로 전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에 대한 내용 들어가서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탑다운이 있고 바텀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 과일, 어, 뭐가 있을까요? 과일이 있고 뭐 딸기, 사과, 뭐 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과일 있고 한국 과일, 미국 과일, 유럽 과일, 동남아시아 과일, 아프리카 과일 이렇게 해서 한국 과일 밑에 음,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밭에서 나는 과일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탑다운이라고 한다면 바텀업 방식은 맛있는 딸기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 맛있는 무언가의 이름은 딸기. 딸기는 밭에서 나는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바이엘은 사실은 사분표를 직접 연주하는 것부터 전개되는 거죠.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의 이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까만 머리 기둥 사분음표 한 박부터 무조건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텀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탑다운이 가능한 상태로 바텀업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탑다운을 잘 인지하고 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교수법. 교수자는 각 음악 요소 및 개별 상징과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도식을 가져야 한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전체적인 도식을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운 언어로, 초심자를 위한 쉬운 언어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어, 기본적인 실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개성적인 교수법 적용에 앞서 카테고라이징과 레벨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요 내용들 음악 개념의 위계에 정리하면서 기초적인 이해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런 것이 된 이후에 선생님들의 개성적인 적용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도식 그것들이 어떻게 카테고라이징 되고 어떻게 바일이란 교재에서는 어떻게 레벨링이 되는지 체른이란 교재에서는 어떻게 레벨링이 되는지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신 다음에 그래서 플러스 나는 어떤 개성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을 전달할 것인지 요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학습 점검 Q&A 아직도 여전히 바이엘 바이엘이 어 바이어잖아요. 사실은 그 아시죠? Beyer 이죠. 바이엘의 성이. 근데 이걸 이제 일본식으로 처음에 하다 보니까 L이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리을이. 아무튼 부모 세대가 경험한 바이엘 브랜드의 대표성. 할머니들도 다 알고 계시죠? 요즘 피아노 학원 다니는 할머님, 할아버님들도 바이엘 다 알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본인들도 배운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고, 요즘 어머님, 아버님들 어린 시절에 다 치셨죠. 다 학원 다니셨고요. 바이엘, 체르니 30, 40, 50까지 다 치셨어요. 음.
그래서 새롭고 낯선 방식의 도입이 여전히 아직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교재를 바꿀 수 없다면 이 브랜드가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조금 더 새롭고 낯선 방식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적용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초심자들은 21세기의 초심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 바이엘의 교수법이 필요하다?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무슨 교수법이 필요해? 한 박, 두 박, 무슨 교수법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신체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이해 어떻게 시킬 것인지 신체 감각으로 표현할 때도 나름의 보편적인 범위가 있죠. 우리가 피아노를 이렇게 클러스터로 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손가락을 이용해서 건반을 하나씩 독립적으로 때로는 같이, 때로는 함께 연주해야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 자세, 개념, 무엇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기본적인 서랍장을 크고 넓고 깊게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피아노 페다고지 for the Young Pianist 이 책의 제목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교사와 학생을 위한 방법론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네, 선생님은 물론 학생들도 위한 어, 그래서 또한 이제 학부모님들도 만족하실 수 있는 교수법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음, 참고 자료, 중요한 참고 자료 중에 하나, 알프레드 피아노 라이브러리, 기초 개념 학습 및 연습의 동기부여를 위한 새롭고 유용한 방법들 제가 많이 체득이 돼서 전달이 될 거라는 거. 딱히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요 내용 여기 이 교재가 특별한 이유는 사실 그 음악 교수법 전공하신 분들, 피아노 교수법 전공하신 분들, 아동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 교육 방법론에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편집이 된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참고할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엘 등 다른 교재 교수법에 적용이 용이한 교재로서 참고가 된다라는 점. 국내 출판사 편찬 바이엘 교재,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책이죠. 대동소이하다. 큰 틀에서 같으나 작은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필수 교습 내용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 나름의 커다란 틀, 큰 그림이 필요하다. 교수자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다양한 자료를 통한 연구, 악보들, 뭐, 알프레드든, 뭐, 어떤 다른 교재들도 있겠지만, 문헌으로 된 여러 가지 서적들, 음악 교수법, 피아노 교수법, 교재들, 자료들, 악보들, 이런 것들을 통한 연구를 함과 동시에 교습 현장에 적용하면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관찰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바이엘 교재의 구성,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리뷰를 해보면서 음악 요소의 위계에 대한 약간의 정리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하나의 나름대로의 설계도를 그려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음악연구소 데이에서 제공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바이엘 교수법의 첫 번째 시간 제1강 수업 오리엔테이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음,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편하신 대로 참고를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적용하셔서 선생님들의 어, 직업적인 일상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향후에 원하시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를 네, 간절히 기원하면서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